정신 통일. 정신을 통일한다는 건 중추신경의 행동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킨다는 뜻이다. 이 두 의식세계 사이에 한치의 갭도 없어질 때 비로소 뜻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잠재의식 속에 일체의 잡념이나 회의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소심증은 이 과정이 잘 안 된다. 책을 잘 읽다가도 선생님이 방에 들어오면 그만 안 된다. 선생을 의식 않고 책 읽는 데만 전념하자고 의식적으로는 노력하지만 기가 약한 잠재의식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못 읽는다고 꾸중이나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발음이 틀렸다고 지적받았는데 이런 잡념이 잠재의식 속에 일기 시작하면 벌써 거기엔 틈이 생긴다. 의식적인 노력에 반해 벌써 말이 더듬거려진다. 이번엔 잘해야지 하는 의식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현상은 기가 약한 운동선수에게도 흔히 나타난다. 힘든 상대가 아닌데도 시합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다. 징크스나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상대도 아닌데 어쩐지 게임이 안 풀릴 때가 있다. 고개를 갸우뚱한다.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다. 하지만 이유는 있다. 모르고 있을 뿐이다.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 속에 잡념이 일고 있는데도 선수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의식적으로야 시합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잡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것이 의식의 이온 구조다. 땅 위에 놓인 판자 위는 쉽게 걸을 수 있지만 그걸 100m 높이의 빌딩 사이에 걸어두면 아무리 배짱이 세기로서니 건널 수가 없다. 의식적으로야 땅에선 되던데 뭘 그래. 하지만 잠재의식 속엔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공포심이 일고 있는 이상 다리가 후들거려 건너질 못한다. 괜찮다. 건너자는 의식과 위험하다. 그만두자는 잠재의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갈등 상태에 있는 이상 무슨 일이든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두 의식 세계가 같이 하자라는 방향으로 작용될 땐 그야말로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태를 정신통일이라고 부른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하나로 되는 걸 말한다. 사냥꾼이 놀라 잠을 깼다. 큰 범이 덮치려 하고 있다. 사력을 다해 활을 당겼다. 범은 일격에 쓰러졌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범에게 갔을 때 이게 웬일인가? 그건 범이 아니라 큰 바위였다. 그리고 화살은 그 한복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거야말로 놀랄 일이다. 바위에 화살이 꽂히다니 믿기지 않은 궁수가 또 한 번 쏘아보지만 화살은 다신 꽂히질 않는다. 정신통일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바위인 줄 알고 난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야 그의 잠재의식 속엔 바위인데 안 될 거야 하는 회의가 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호랑이로 알고 의식도 잠재의식도 쓰러뜨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함께 작용했으니 바위도 뚫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한 발에 내 생명이 걸려있다. 쓰러뜨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완전한 정신통일 상태다. 바둑의 명인 조치훈의 관전평을 읽노라면 그의 높은 기량보다 마음의 자세를 더 평가하게 된다. 대국을 앞두고 명상에 잠길 땐 누가 불러도 듣지 못하는 부동의 자세다. 물론 정신통일을 위해서다. 이 한판에 모든 걸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자세가 곧 명인의 길잡이가 된 것이다. 어떤 시합에도 이겨야 한다는 결의,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의식의 차원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잠재의식 속에 잡념을 싣고 정신통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합이 안 풀릴 때는 조용히 생각해보라. 잡념을 쫓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혼탁한 물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가라앉기 때문이다.
급하게 서두를수록 더욱 흐려진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길고 깊게 복식 호흡을 하라. 이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야구왕 장훈의 정신무장은 좀 특이하다. 천부적 소질 위에 하루 500개 이상의 스윙 연습을 하는 그도 보통 시합 땐 연거푸 삼진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 관객들의 아기에 찬 야유라도 나오는 날이면 상황이 달라진다. 무서운 눈으로 그쪽을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리곤 다음 타구를 기다린다. 딱 소리와 함께 공은 야유하는 관중석을 향해 멋지게 날아간다. 이게 유명한 장훈의 지시 홈런이다. 이건 절대로 그의 천재적 소질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야유에 대한 증오심이 그의 뜨거운 피를 끓게 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을 우습게 보는 일본인들의 콧대를 꺾어야 한다. 쳐야 한다. 이 공 하나에 불같은 복수를 건다. 온 정신이 이렇게 집중될 때 공은 달리 갈 수 없게 된다. 소인배의 야유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무서운 정신통일을 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어준 것이다. 전화이복이다.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장훈은 야유와 증오가 만들어낸 정신의 산물이다. 공 하나에 일념을 다할 수 있는 통일된 정신력은 배트를 통해 공으로 옮아간다. 그러기에 타자가 마음먹은 대로 공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력이 우리 신체 오장육부, 심지어 바깥 물체에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는 관념운동이라 부른다. 이건 비단 위대한 선수에게만 가능한 게 아니고 누구든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믿기지 않으면 다음 실험을 해보라. 실 끝에 동전을 따라 매달린 채 들고 일단 진동을 정지시킨 후 동전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해보라. 반드시 흔들린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털끝만큼의 회의도 있으면 안 된다. 한참 후 손은 꼼짝 않고 있는데 매달린 동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정신통일하는 훈련에 흔히 쓰이는 방법이지만 안 되는 사람은 잡념이 들거나 정말 흔들릴까 하는 회의가 들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도 된다. 정신만 통일할 수 있으면.